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가을꽃에 이어 단풍까지 참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네, 이런 여행철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높이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 사업에 우리 여수 지역의 조성 사업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예울마루 숲조성에 이어서 내년부터 여수 지역 3곳의 숲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전남 지역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고의 숲으로 9년 연속 또 뽑힌 만큼 새로운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안고 10월 13일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욱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그렇죠. 바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포장마차의 메뉴들인데 네. 아마 추워진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포장마차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묵에 붕어빵에 호떡까지 정말 생각만 해도 군침 도는 음식들인데요. 이런 길거리표 음식들을 요즘에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이른바 푸드트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전국시대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차들 중 사람을 태우기 위한 차, 승용차와 승합차, 그리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 트럭. 트럭 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트럭, 토니와 빅이 있는가 하면 배고픈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맛있는 푸드트럭도 있다. 캠퍼스 푸드트럭이 선보였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이 법안의 시행 방안 중 하나인 푸드트럭.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 누군가에겐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한 이 트럭이 대구에 나타났다. 맛있는 음식과 꿈을 실은 푸드트럭, 지금 함께 타볼까요? 대구 동구의 한 체육공원.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도 솔솔 부는 바람도 공원에 잠시 머물게 하는 이유 중 하나지만 이곳에 요즘 떠오르는 명물 트럭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대구 1호 푸드트럭 드라이버 최태식입니다. 주말 오전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쁜 모습인데요. 이 트럭이 바로 지난 9월 9일 오픈한 대구의 1호 푸드트럭입니다. 네, 여기는 공원 특성상 주말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돗자리 펴서 뭐 운동도 하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대구의 1호 푸드트럭이 이곳에 오픈한 후 공원을 대표하는 먹거리 제공처이자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몇 번 봤는데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고 주위에 그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저런 게 하나 있으면은 사 먹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21살 처음으로 요리를 시작한 후 16년 동안 양식 요리를 해온 태식 씨. 이 푸드트럭은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지만 태식 씨에겐 요리사로서 가장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초 이 트럭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푸드트럭은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인기가 좋고 막 대중화되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길거리 음식이라는 저렴한 싸구려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럭만 있으면 뭐든 가능할 것 같지만 푸드트럭 외관의 깜찍한 그림부터 트럭 안의 작은 소품까지 태식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차량이 안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차 출고 때부터 제가 설계를 동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출고될 때 양해해였기 때문에 양 랩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예쁘다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 네, 뭐 개인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감사할 뿐이죠. 예쁜 외관이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이 음식이겠죠? 그만큼 메뉴 선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해만 지면 날파리 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벌레를 많이 타지 않는 지금 음식, 뭐 핫도그, 소세지, 아이스크림 등을 지금 하고 있고 계절별로 이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그런데 커피와 다른 음료는 팔지 않으시네요? 제가 원래 뭐 커피가 주 종목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존 상가들이 커피숍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뭐 경쟁은 제가 피하고자 음료나 커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메뉴는 수제 소시지, 그리고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핫도그,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도 평범해 보이진 않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이런 작은 정성과 노력들이 이 트럭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트럭이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잘 해놔서 다른 일반 노점 트럭보다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그런 매력을 가진 트럭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반 학교 앞이나 시내에서 뭐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건 많이 먹어봤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런 공원에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푸드 트럭을 계속 운영을 해서 2호점, 3호점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푸드 트럭의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두 번째 주자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모준우입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시장을 누비는 준우 씨. 대구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하천 강정보에서 10월 9일 영업을 시작할 푸드트럭의 예비 사장님입니다. 푸드트럭에 들어갈 메뉴 개발 때문에 어묵탕이랑 꼬치 재료 사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입점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메뉴에 대한 고민만큼 묵직한 재료를 들고 도착한 주방. 먼저 어묵탕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꽤 능숙한 모습이죠? 집에서 하는 요리는 좀 즐겨서 하는 편이고 집에서 해먹는 요리는 상품성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판매를 하는 푸드트럭의 음식에는 좀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죠. 어묵탕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준비하는 것,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는 꼬치. 그런데 갑자기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 요리하다 말고 어딘가 전화를 하는데요. 그래요? 정훈이 형. 이거 제가 지금 어묵탕 끓이고 있는데 어묵은 아직 안 넣었는데 조금 어묵탕 간이 싱거운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간장 반 스푼 넣어보고 네네. 아니면 그 소금으로 간을 한번 맞춰봐. 간장이랑 소금이랑요? 처음과 달리 조금 약한 모습인데요, 준우 씨. 좀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 형이 있어서 좀 간이 안 맞길래 조금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직 요리에 대한 좀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전공이 경찰의 행정이었고 커피를 이번 연도까지 한 2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식 쪽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좀. 오늘도 여전히 어두운 공원을 밝히고 있는 1호 푸드트럭. 이곳에 오늘 특별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강정구에 푸드트럭 들어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모준우라고 합니다. 최태식입니다. 네. 이제 푸드트럭 2호점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제 사장님한테 조언을 좀 얻고 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보러 나왔습니다. 3호점 하시는 분은 배웠었고 2호점 하시는 분은 처음 뵀네요. 어떠세요, 뵈니까? 인상도 좋으시고 젊으신 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트럭 구석구석 1호점 사장님 손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예비 사장님 준우 씨.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느낌이 또 다르겠죠?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서 좀 놀랐고요.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얗게 돼 있는 거, 제 차 같은 경우 하얗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진짜 깔끔하고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테리어 같아요. 그분도 요리를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푸드트럭을 끌고 이곳에 오기까지 준우 씨에게 전할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소세지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2-3명은 붙어야지, 손님들이 붙어야지 몰려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사도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준우 씨는 선배의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저희가 준비하는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잘 온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2호점, 3호점, 4호점이 더 활성화돼서 젊은 사장님들이 대박 났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싣고 달리는 푸드트럭. 푸드트럭과 함께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럭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체계적이고 깨끗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손맛 있죠, 아이디어 있죠, 열정까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마 창업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요즘 보면요, 아파트 단지 아니나 사람 많은 곳에 이런 푸드트럭 꼭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하나 사 드시면서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가을꽃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순천만 정원에 가시면요, 지금 국화가 무성하게 피어 있는데 또 하나의 장관을 이루다 보니까 반가운 가을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국화 좋죠. 그런데요, 국화도 좋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것이 뭐니 해도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 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남 하동에서 가을 여인과의 데이트 함께 떠나보시죠. 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꽃밭 오니까 너무 숨통이 트여요.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드넓은 들판을 화려하게 수놓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아, 얘는 요즘 막 왜 끼가 들어오냐? 풍성한 볼거리부터 즐길 거리까지 진한 가을의 추억 하동 북천에서 만들어 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찾아 하동군 북천면으로 경남아 사랑해가 떴다. 북천 입성과 동시에 반갑게 맞아주는 화려한 코스모스 장관에 일동 기념사진 촬영. 북천 꽃 물결에 반한 관광객들 덕분에 매년 인지도 상승 중인 스타 축제라고. 작년에도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또 왔어요. 이번에 와서 처음 봤어요. 코스모스 예뻐요. 일명 코스모스 역으로 불리는 북천역 철길 주변으로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 물결이 축제의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 너무 예쁘고 좋아요. 낭만 열차를 타고 축제장을 방문하는 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 내리니까 이렇게. 네. 진짜 축제같이 타고 올 때는 몰랐는데 내리니까 진짜 이뻤어요. 네, 너무 예뻐요. 네, 예쁘고 꽃도 예쁘고 경치도 좋고 네, 좋네요. 지금 우리 북천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보통 10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축제 기간이 되면 보통 10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래, 이 축제 때문에 우리 북천역은 다를 때하고 좀 다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었던 코스모스와 메밀이 입소문을 타면서 당당히 전국 유명세를 떨치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로 발전. 지난해에는 6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가을 대표 꽃축제로 등극. 올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풍성하게 준비해 100배 즐길 수 있다. 다 같이 꽃밭 한 바퀴 돌아볼까요? 뭐니 해도 꽃축제는 꽃구경. 메마른 감성까지 깨워주는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김치. 아까 저 뒤에 꽃길로 왔거든요. 꽃길 진짜 예뻤어요. 이렇게 계속 건물 속에 있다가 이렇게 꽃 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올해가 최고 멋있을 때 왔어요. 활짝 피고 그지? 네, 만발했을 때. 我长这么大头一次看到这么多的 코스모스 꽃. 아직 감동하기에는 이르다. 코스모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메밀꽃밭이 남았다. 가까이 보아도 예쁜 메밀꽃, 멀리서 보면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환상적인 장관이 그대로 작품이 된다. 꽃 속에 파묻혀 사진을 찍는 모습도 각양각색. 전국구 사진 작가들이 찾을 만큼 사진 명당으로 굿! 소설 속 한 장면이 떠오는 듯한 메밀꽃밭에서 올가을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메밀꽃밭 완전 눈이 내린 것처럼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메밀꽃밭보다 코스모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진은 그렇게 찍다니. 터널에 들어가기만 하면 왜 이러니? 얘는 뭐냐? 귀엽다, 제일 귀여워. 아, 얘는 요즘 막 왜 끼가 들어오냐? 네, 신기한 게 많네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희귀박 전시. 도깨비 방망이 박부터 혹부리, 배모이, 피노키오 등 희귀박 30여 종이 600m에 다 이르는 터널에 주렁주렁.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자마자 푹 빠져들고, 터널 한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과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볼거리가 가득.
너무 신기하고 사람 여드름 모양도 있던데요. 이런 거 안 되나? 아주 좋아요. 박도 다양하고 이렇게 박이 다양한 건 처음이에요. 아이고 멋집니다. 평소에 뭐 못 보던 걸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축제장을 찾는 게 있고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거 보기가. 우리가 어디 가서 볼 기회가 없잖아요. 몇 번째로 입장했노? 잘 모르겠는데요. 천 단위로 상품 준대요. 다시 받고. 입장만 잘해도 순금 한 돈이 떨어진다? 희귀곽 터널 입장객 1000번째마다 대단한 선물이 있다고 하니 행운을 잡아보세요. 꽃길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이곳에선 아주 특별한 길이 더 있다. 바로 원적외선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알아서 맨발을 자청한 아저씨 부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건강 만점 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신발까지 벗고 양말 벗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발을 벗고 그 흙을 밟아보거든요. 그래서 좀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황태 한번 걸어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로 고생한 당신을 위한 나무향 듬뿍 담긴 톱밥길. 가을의 여유를 푸근하게 누려보세요. 푹신푹신해요. 재밌어요. 푹신하고요. 다리에 좋은 것 같아요. 황토길 같은 느낌이 나면서 푹신하고 향기롭고요. 그리고 코스모스랑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았어요. 보기만 해도 피톤치드가 물씬 느껴지는 편백나무 체험. 편백나무를 이용해 블록이나 인형 만들기. 아이들의 상상이 곧 작품이 된다고 하니 자녀들을 위해 꼭 접수. 나무 향이 좋아서 집에 가서 걸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평소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특이한 거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딱 맞는 체험. 자, 민규야. 잡아당기면 나온다. 장소를 잘못 잡았네. 있는 힘껏 고구마 줄기를 당겼더니 토실토실한 몸매를 자랑하는 고구마 납시오.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수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고구마 캐기 체험. 고구마 수확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가족에까지 돈독해지는 시간이 된대요. 와, 고구마 정말 튼실하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고구마 맛있게 생겨서 보기도 좋고 재밌네요. 처음 해보는데 좀 재밌네요. 큰 거 나오면 좋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묘하네요.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제 하니까 쉽지도 않고. 근데 또 해보니까 또 생각지 못한 또 재미도 있고. 남자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핫 코너. 미꾸라지 피라미 잡기 체험장. 미리 풀어놓은 날쌘돌이 두 녀석을 잡기 위한 어린이들의 시원한 한판 승부. 체험장을 수영장으로 만든 후에야 비로소 성공. 메밀묵 찹쌀떡. 언제 들어도 정겹고 맛있는 소리의 주인공을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 직접 수확한 메밀을 이용해 직접 만든 메밀묵과 찹쌀떡을 공짜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메밀묵을 만들기 위한 맷돌 돌리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찜하세요. 전분 성분이 없어서 쫀득한 것보다도 약간 부드러우면서 고소해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숨은 백미 이병주 문학관. 계단식 코스모스 꽃밭을 따라가다 보면 축제장과 멀지 않은 곳에 하동이 자랑하는 소설가이자 한국 현대사를 기록했던 문학인 이병주 선생의 문학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병주 문학관에서 내려다보는 코스모스 전경도 일품이라고 하니 그의 문학 세계와 함께 청명한 가을날 감성 가득한 시간 꼭 만들어 보세요.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날씨가 좋아서 코스모스도 아주 잘 피고 미밀꽃도 아주 잘 피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코스모스와 미밀꽃과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시면 후회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가을 특별한 가을 추억을 준비한다면 코스모스와 메밀꽃 장관에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하동 북천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정우씨와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각 8시 53분입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어제도 낮 동안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3, 4도가량 다시 오른다고 하죠.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제대로 쓸 줄 아는 분들입니다. 네, 이른바 이런 분들을 알짜라고 부르는데요. 삼척에서 알짜로 부르고 있는 특별한 밴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인근 삼척에서 와주신 우리 6바퀴를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락밴드 6바퀴. 세무사부터 치과 기공사, 보험관리직까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로 구성된 밴드인데요. 이들에게 음악은 취미를 넘은 삶의 활력소랍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 오늘은 직장인 밴드 6바퀴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람 부는 가을날의 삼척 해변 조각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을 바다는 약간 쓸쓸하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름바다로 북적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삼척에 있는 직장인 밴드 6바퀴도 지난 여름 아주 뜨거운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더 풍성한 가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삼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 밴드 6바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부터 뜨거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들의 일상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혹시 여기 직원분 중에 장성훈 씨라고. 장성훈 아시면요? 장성훈 씨는 저희 저기에요. 저기 인터뷰. 고맙습니다. 장성훈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직장인 밴드 하는 게 영업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세요? 도움이 많이 되죠. 어떤 면에서 많이 됩니까? 얼굴도 좀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이 또 전화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만난 멤버는 치과 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이윤식 씨. 네, 건반을 연주하고 계시는 우리 이윤식 씨. 예, 반갑습니다.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 기공사로 근무하시나 봐요? 예. 치기공사. 예. 그럼 직장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까? 밴드 활동하는 게? 그렇죠. 생활에 아무래도 활력소가 되고 뭐 스트레스 해소나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죠.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현 씨 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 밴드 6바퀴. 네네. 네, 제가 한 분 한 분씩 지금 만나 뵙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보컬 이현 씨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밴드 6바퀴의 드러머. 네, 드럼을 아주 열정적으로 치는 드러머는 이 건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들어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외모부터 누가 봐도 딱 드럼을 치시게 생기셨네요. 예. 이 드럼은 대부분 그 좀 남성적인 이런 분들이 치시잖아요. 네, 외모부터 누가 봐도 딱 드러머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멤버들이지만 음악을 즐기는 마음은 매한 가지. 열정 가득한 연습실을 노기환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 중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밴드 6바퀴. 네, 맞습니다. 연습실이군요.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나 봐. 음악 소리 듣고 찾아왔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나오진 않는데, 음악 소리 듣고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실이 좋네요. 이렇게 6 멤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 멤버 6분 가운데 4분은 제가 뵀는데, 우리 베이스 치시는 선생님하고, 우리 남자 보컬. 이 두 분은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제 직장마다 다 찾아갔었는데, 바쁘셨나봐요. 바쁜 관계로. 우리 남자 보컬은, 누굽니까? 제 딸입니다. 저희 연습실 올 때마다 따라오는. 제가 보니까 말이죠. 짝개입니다. 눈매를 보니까
누가 봐도 딸이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부녀 관계 같고 누가 봐도 제일 여자였어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연습 중간에 들어왔는데 연습하시는 거 좀 구경 좀 할게요, 앉아서. 예,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습 가서. 일주일에 2차례 대회나 공연을 앞두고는 더욱 틈틈이 이어오고 있는 연습. 모두가 직장인인지라 모여서 연습하기가 쉽지 않아 개인 연습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할 때면 다들 평범한 직장인에서 음악가로 변신. 밴드 활동 시작과 함께 일상에도 활기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주로 서는 무대는 재능 기부 무대. 음악이 주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음악이 필요한 곳,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다는 6바퀴. 가끔은 이렇게 꼬마 객원 멤버도 무대에서 함께 활약한다고 하는데요. 그 덕일까요? 어느새 팬들도 제법 늘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6바퀴의 공연을 찾는 팬들도 여럿이라는데요. 무대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것 역시 밴드 활동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 밴드 동호회 6바퀴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모두 직장인들이셔서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연습은 좀 잘 되시는 편인가요? 네, 뭐 저희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회사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4분 이렇게 덩치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병풍입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제 동호회 회장님께서 밴드 이름인 6바퀴 이거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 바퀴당 10년 치면은 6바퀴면 60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 치면 환갑.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60년 동안 길게 오래 하자는 뜻에서 지었습니다. 모두들 그러니까 100살 이상씩은 사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연도 공연이지만 또 이렇게 뭐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라서 지금 금액을 계속 모으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일단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면 또 저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좀 미흡한 상태지만 좀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8월 망상 해변에서 열린 직장인 밴드 콘서트에서도 6바퀴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난 여름에 그 망상 해변에서 있었던 그 열정적인 무대 그거 어떻게 좀 볼 수 없습니까? 자료화면 같은 거 없어요? 네, 그럼 저희가 자료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망상 해변 축제와 함께 열린 밴드 대회. 6바퀴도 리허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라지만 리허설은 꽤 능숙한 모습. 저희 6바퀴가 이제 큰 무대 처음 서보는 것 같은데요.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저희 6바퀴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망상 해변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인근 삼척에서 와주신 우리 6바퀴를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 9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대회. 신생 밴드라지만 6바퀴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수많은 관객 앞에 선 만큼 그들의 소망대로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린 공연이 됐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제 결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6바퀴가 현재 그 공연을 멋지게 마치고 디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오늘 출연한 3팀 경연 중에서 그래도 우리 6바퀴가
참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그 여름에 망상해변에서 있었던 그 전국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인 대회잖아요. 네. 무대도 상당히 크고. 네, 그렇습니다. 떨리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얼마나 떨릴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할 때까지도 좀 떨리진 않았는데 정작 그 많은 인파 앞에서 관중들 앞에서 올라가니까 처음에 다리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앞팀 경연한 것도 보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 우리 최연장자이신 베이스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안 떨리셨어요? 우왕청심은 먹었습니다. 우왕청심. 시상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몇 등 했습니까? 그게 이제 왜 한숨 쉬세요? 총 3일에 걸쳐가지고 세 팀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당일당 한 팀씩 이렇게 우승자를 뽑았었어요. 저희가 그 등이 안에는 들지는 못했고. 그렇군요. 작은 재능 기부 무대는 물론 전국대회 무대까지 차근차근 실력을 쌓고 있는 이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삼척시 직장인 밴드 6바퀴. 6바퀴를 돌아 60까지 오래도록 음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밴드 이름처럼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같은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부럽고요. 그 열정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주일에 2차례씩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열정 정말 본받고 싶고요. 또 환갑 때도 음악을 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이곳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실 다들 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백제문화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렸다고 하는데요. 열흘간 펼쳐진 제61회 백제문화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랜 세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대백제. 1400년의 시공을 초월해 공주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백제의 문화의 소중함에 좀 배웠어요. 올해는 더 알차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백제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축제의 현장, 그 생생함을 담았습니다. 백제인이여 영원하라! 제61회 백제문화제 지금 시작합니다. 충남 공주시. 천변에 활짝 핀 코스모스는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역사의 향기도 깊어집니다. 하늘 높고 날 좋고 코스모스도 활짝 핀 이 가을날 백제인으로 짠 하고 변신했습니다. 1400년 전의 백제로 지금부터 떠나보실게요. 올해로 61회를 맞이한 백제문화제.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지난 주말까지 9일간 개최됐습니다. 진취적인 기상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백제. 그 역사와 문화가 공주에서 새롭게 펼쳐졌는데요. 아름다운 금강 미르섬에는 백제마을 고마촌이 조성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백제인이 된 것 마냥 신이 나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에요. 고마는 백제의 옛 말이잖아요. 고마촌. 고마촌에 오면 백제 문화를 다 체험할 수 있는 백제 마을이에요. 그렇게 여기서 백제를 문화를 체험하고 또 백제 음식을 듣고 백제 춤을 추고 항상 백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옛 백제 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살린 고마촌. 투석기 놀이, 활쏘기, 저포놀이 등 백제인들이 즐겼던 전통놀이가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백제인이 되어 축제 흥겨움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 인형극과 대장간 체험도 이어집니다. 백제 문화와의 특별한 만남에 어른들도 아이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겠죠? 아니 지금 한 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네, 알아요. 뭐예요?
멧돼지요. 녹을수록 이게 칠 때 튕기는 감이 없어서 들어올릴 때 매우 힘들었어요. 백제 시대의 복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복식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의복까지 갖춰 입으니 진정한 백제인으로 거듭납니다. 더 신나고 백제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미처 몰랐던 백제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촌장집 앞마당에는 충판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신경 나네요. 일단 제가 가볼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제인으로 탈바꿈한 사람들. 이번에는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긴 채 백제의 춤에 빠져듭니다. 아이, 어른, 외국인의 공주시의 마스코트 고마곰까지 남녀노소 한데 어우러져 발을 맞추고 어깨를 들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예상하지 못해요. 네, 우리 대동관광회회 이런 회회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来到这次那个百济文化节，然后我们就是十分的高兴。然后这个どこでもね、お祭りって言ったら結構部屋の中に入るんだけど、こんなに青空の下で踊れるとかいうのはもう最高です。 즐거운 마음을 안고 역사의 길을 걷습니다. 백제 웅진시대 63년간의 역사가 담긴 백제 왕성 공산성으로 향했는데요. 구불구불 성벽을 둘러싼 수많은 병사들과 마주한 순간 14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백제 왕성을 호위하던 수문병과 성광을 지키는 호위병의 근무를 재현한 웅진성 수문병 근무 교대식. 절도 있는 동작과 비장한 눈빛은 무더위와 혹한기를 이겨내고 성곽을 지키던 백제 병사를 되살려 놓은 듯합니다. 그때 그 굳은 절개와 의지,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같은데요. 괜히 심장이 뭉클해지네요. 멋있다.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용맹스러운 기상으로 전하는 수문병들. 마음가짐도 남다르겠죠? 멋있어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문병으로서 지금 뭐 장군 역할이잖아요. 예. 이 수문병 교대식이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 관객들한테 편하게, 그리고 백제, 공주가 특히 더 백제 그런 강한 의지가 강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한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웅진선 수문병 교대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백제인의 위용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미지화시켜서 좀 관객들한테 좀 강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한 웅진 백제 주제관에서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공주시와 백제 문화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옛 기록물들, 실제 무령왕릉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가상 영상 체험까지 사진과 소품, 공간과 영상을 통해 옛 백제로 여행을 떠나는 걸음마다 백제 자손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채워집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의 역사 주제관 안에 들어오니까요. 백제의 역사 구석구석 좀 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금강의 수변 무대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1300여 년 전 잃어버린 백제의 춤이 고향을 찾아 돌아왔는데요. 일본의 작은 산간 마을 규슈 미야자키현 난고손에서 지켜온 백제의 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몸짓으로 역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 660년 이후 망명한 백제의 정가왕과 그의 아들 복지왕의 영혼은 과거의 시간을 뛰어넘어 백제의 품으로 귀향합니다. 화려했던 700년 역사는 금강의 등불로 다시 피어납니다. 무령왕의 행차를 연출한 유등을 비롯해 유물을 테마로 한 유등이 금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부교 주변에 설치돼 일대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백제 등불의 향연. 공주의 밤은 빛의 아름다움으로 잠들지 못합니다. 더 많이 화려해진 것 같고 여기 꽃같이 이렇게 한 것도 하니까 밤에 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백제 문화재 와서
가족들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좋은 구경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좋고 그림도 너무 이쁜 것 같고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계를 꿈꾸던 백제 왕국의 원대한 발자취. 공주를 걸으며 백제인의 기백과 찬란했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백제인이 되어 마음껏 즐겼습니다. 백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 하루 백제 여행을 해봤는데요. 마치 꿈꾸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백제 문화제가 기다려지는데요. 백제 문화여 영원하라! 네, 우리의 전통 잊히기 쉬운 만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렇게 문화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1400년 전 백제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더 꾸준히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조가 필요할 텐데요. 지조하면 또 대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른바 선비의 나무로 불릴 만큼 지조가 대단한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나무 투어 2탄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대나무의 매력은 한층 더 빛을 발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대나무의 매력 탐구 여행,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고려의 충신 정몽주, 이분이 대나무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충절을 지키다 숨진 그의 지조를 기려 다리 이름을 선지교에서 선주교로 고쳤습니다. 평소 대나무를 아꼈던 민영환 선생, 이분은 을사조약 강제체결에 항거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혈쭉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윤리성, 상징성을 예술로 표현한 나무. 여기서 그 선비의 지조를 좀 살펴볼 수 있겠구만. 주제전시관 한편에 마련된 대나무 그림 전시 공간. 예로부터 선비들은 지조를 상징하는 사군자를 즐겨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나무를 그린 묵죽도를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고든 형상을 잃지 않고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습니다. 선비들은 묵죽도를 감상하고 또 손수 그리면서 대나무의 지조를 가슴에 새겼다고 하네요. 여기 오니까 약간 걸음걸이도 약간 선비같이 좀 걸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그 대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조, 절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대충 훑어보지 않고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그럼 팔방미 능력자 대나무의 쓸모를 확인하러 다음 장소로 고고! 진짜 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놨네. 여기는 농촌체험 테마공간. 대나무로 만든 각종 생활도구들이며 아이들 놀이기구 등 정겨운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놨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이 풍경이 있었어요? 이런 풍경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들이. 그랬구나. 대나무 옛날부터 많이 썼나 봐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지. 다 이렇게 농사 짓고 살고 저렇게. 멋이가요. 주제전시관에선 대나무 공예품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전통 목관악기에 정교한 바구니, 화살 같은 무기까지. 어디 그뿐인가요? 동남아에선 집도 만들고 현대인들은 대나무의 친환경성에 주목,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나무 수채다 대나무 섬유 옷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체험학교 앞 넓은 광장엔 대나무를 이용한 놀잇감이 인기 만점입니다. 야하! 이번엔 중마타기 도전! 쉽지 않다. 이거. 알려주세요. 안쪽으로. 이게 또 이런 거 있구만. 이렇게 잡아. 아버님 이거 진짜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는구나. 쿨하게 알려주시고 가셨네. 방법을 알면 쉽구만. 한바탕 신나게 놀고 발길이 향한 곳은 체험학교 부스. 댄잎으로 만든 날개가 멋지죠? 한창 구경하던 중에 저를 사로잡은 비범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남미의 대나무 악기 산포니아.
그윽한 소리에 저도 반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말을 할 줄 아시나요? 예, 제가 여기 뭐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대나무를 해서 여기 악기를 만들어. 악기로. 같은 남미라도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펜플룻들. 그리고 바람소리 그윽한 산포니아. 남미 안데스 음악에선 바로 이 대나무 악기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소리가 되게 다르다.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저는 약간 둔탁하게 맑네요. 예를 들어 중앙에서 북중앙에 잡아서. 저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 악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담양 대나무를 이용 남미 스타일의 간단한 펜플룻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잘나요. 내 손으로 펜플룻을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남미 에콰도르 출신 호세 씨가 대나무를 다루는 모습은 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에콰도르에서도 대나무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가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또 일이 되면은 악기를 만들면서 그리고 집을 대나무로 지어요? 그런 거. 엄청 튼튼하겠네요. 예. 요즘에는 많이 안 넣는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악기가 많이 만들면서. 그래. 묶어줘서 이제 이쪽으로 세게. 왜냐면 이거를 잘 잡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주면 끝인가요 이제? 목에 걸고 이제. 목에 걸면서 이제는 이게만 그렇게 하면서. 폼 나지 않습니까? 약간 에콰도르로 좀 돌아간 느낌이고 이제 한번 직접 연주를 저랑 같이 한번 연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난생 처음 도전한 것 치곤 제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나무의 국제적 매력까지 알고 나니 저도 이제 대나무 예찬가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콧바람표 중루죽 기행 어떠셨나요? 대나무만이 가진 호젓한 운치 제대로 느끼시려면 대숲을 거닐 때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고요. 다양한 대나무의 매력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죽순의 맛을 선택하겠습니다. 선비의 지조가 녹아있는 묵죽도 그린이의 마음까지 짐작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대나무, 또 다른 가능성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참 대나무는 언제 봐도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듯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담양에서는 세계 대나무 박람회가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데요. 또 알차게 준비한 만큼 볼거리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네, 10월 31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건강한 대나무의 기운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립도서관의 대출 반납 서비스가 일시에 중지됩니다. 쌍봉 도서관과 현암 도서관 등 여수시립도서관 6곳의 회원 DB 통합으로 하나의 회원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 개편에 따라서 이번 도서관 서비스 일시 중지 기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료 열람은 가능하고요. 반납 기한 역시 일주일 자동 연장된다고 합니다. 반납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정시대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